안녕하세요. 세상은 넓고 스피커는 많다. 전 세계 모든 스피커를 리뷰하고 싶은 크리에이터 기즈모입니다. 사실 스피커를 왜 그렇게 많이 리뷰하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어요. 인생이 다 그렇죠.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유를 만드는 거죠. 제 삶의 이유는 오디오 리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디파이어의 스피커 QR65 리뷰입니다. 댓글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구해왔습니다. 에디파이어는 이 기즈모 채널이 그동안 많이 추천해드린 브랜드죠. 뛰어난 가성비와 평균 이상의 음질을 가진 스피커 브랜드죠. 요즘은 여기 있는 요 에디파이어 MR4 요것도 핫하죠. 가성비가 좋아서 컴퓨터용 스피커로 많이들 쓰고 계시죠. 자, 오늘 소개하는 에디파이어 Q65는 가격이 아주 저렴한 제품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런 색다른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LED 조명입니다. LED 조명이 있는 스피커를 좋아하진 않아요. 스피커 소리가 좋다면 굳이 이제 조명을 달지 않아도 되죠. 뭐 예를 들어 제 리뷰가 너무 좋으면 제가 굳이 인트로에 이렇게 이상한 말을 넣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음질로 승부가 안 돼서 조명을 넣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품은 조명만 단 게 아닙니다. 충전기까지 달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좋아요. 사실 이제 기즈모 구독자라면 집에 너무 많은 스피커가 있어서 스피커를 좀 더 산다고 하면 이거 좀 테러 행위에 가깝죠. 그럴 때 이런 제품이 필요합니다. 충전기가 달려 있으니까요. 충전기를 샀는데 우연히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핑계죠. 우리가 돈이 없지 핑계가 없을까요? 자, 다만 가격은 에디파이어 치고는 좀 비싸요. 현재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고요. 직구를 통해 40만 원대 후반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환율과 배송비, 관부가세 합치면 5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게 한 통만 있어도 소리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 두 통이에요. 두 통을 원페어로 사야 돼요. 스테레오니까요. 한 통만 40만 원에 이렇게 판다, 이건 사기입니다. 아니면 한 통을 25만 원에 사면은 패시브를 또 나중에 다시 사야 되죠. 두 통 같이 사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과연 에디파이어를 50만 원 주고 살 가치가 있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흰색과 검은색 버전이 있고요. 저는 흰색을 골라봤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없는 거를 추구하기 마련이죠. 제 인생은 이제 하얀 게 없어요. 모두 시커멓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에디파이어는 약간 고전적인 나무 무늬목이나 아니면 합판 MDF 이런 스피커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 제품은 아주 세련된 인조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인조 가죽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가루가 떨어지면서 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겠네요. 앞쪽에는 투명 패널이 있고요. 여기 내부에 라인 LED를 심어 놓아서 LED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내부에 미러가 달려 있어서 안쪽 공간이 끝없이 확장되는 착시 효과를 줘서 환상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 RGB LED이기 때문에 색상도 변하고요. 음악에 맞춰서 소리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LED 효과를 보면 유치하고 막 너무 현란한 제품도 꽤 있는데 이 QR65는 꽤 고급스럽고 감각적이에요. 효과도 또 다양합니다. 앱을 통해 LED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데 기본 옵션 12가지와 또 사용자 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거나 공부하다가 멍 때릴 때, 그리고 또는 게임할 때 이렇게 게임과 같이 반응해 놓으면 이거 최고죠. 게임이나 음악 소리에 맞춰서 반응하니까 재밌죠. 자, 크기가 아주 작진 않아요. 근데 큰 부담이 없는 크기입니다. 아까 말한 요 에디파이어 MR4랑 크기가 조금 더 크긴 해요. 길이는 더 길어요. 높이는 살짝 낮고 가로도 살짝 좀 작긴 합니다. 깊이가 좀 깊은 편이에요. 참고로 메인 스피커의 한쪽 무게가 약 2.8kg 정도고요. 패시브 합치면 약 5.3kg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입니다. LED 조명을 켜놓지 않아도 꺼놔도 예쁜 편이고요. 마감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메인 스피커 옆면에는 이런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에 뭔가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좋은 뜻이길 바라야겠네요. 자, 반대쪽에는 전원 버튼과 두 개의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건 볼륨과 조명 조절 다이얼인데 리모컨이 따로 없이 앱이나 아니면 이 조작 버튼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자, 후면 포트를 보면 RCA 포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턴테이블이나 이런 거 연결할 때 쓰면 되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컴퓨터랑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서브 아웃이 있어요. 이건 서브우퍼 연결용입니다. 하지만 HDMI 단자나 광입력은 없습니다. 연결 포트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스피커의 가장 큰 장점인 3개의 USB 단자가 있습니다. USB Type-C 포트가 2개, USB-A가 1개인데 이건 단순 그냥 5W, 10W 충전이 아니라 65W 대용량 충전이 가능해요.
65W면은 뭐 애플 맥북이나 이런 휴대용 노트북 45W, 뭐 50W 이 정도는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죠. 자, 2개 이상 충전을 할 경우에는 분배가 되겠죠. 하나는 40W고 다른 거는 뭐 25W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지만 노트북,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등을 동시에 충전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죠. 이게 책상 위에 다른 충전기나 멀티탭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집에 이걸 왜 또 사왔냐 했을 때 이건 멀티탭이라고 설득할 수도 있고요. 자세히 보면 멀티탭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멀티탭이네요. 자, 기타 부속품으로 이 받침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재질로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또 받침대 앞쪽에도 이렇게 영어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10도 정도 기울기가 있어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최적의 음악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라서 스피커 간 연결 케이블이 필요한데 패키지에 스피커 연결 케이블도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LED 효과 때문에 전력도 이동해야 해서 이 전용 딘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자,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1.25인치 실크돔 트위터와 2.75인치 알루미늄 우퍼를 사용했습니다. 우퍼 크기가 좀 작죠. 자, 재생 주파수 대역은 55Hz에서 40kHz고요. 출력은 35W씩 총 70W입니다. 당신에게 난 기억도 안 나는 무수히 스쳐간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 큰 의미는 없었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 들어봐. 난 사실 이게 아무리 이제 설계를 완벽하게 해도 물리적인 한계는 있어요. 우퍼가 작기 때문에 2.75인치죠. 예상대로 음장감은 큰 편이 아니에요. 볼륨도 그리 크지 않고요. 이건 감안해야 돼요. 하지만 이건 이제 책상 위에 놓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볼륨을 사실 더 높일 수도 없어요. 책상 위에서 이렇게 너무 크게 하면 귀에 무리가 가죠. 목적과 공간에 딱 맞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만약 뭐 거실용 스피커로 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오버예요. 다른 스피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퍼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퍼 사이즈를 무조건 다 크게 만들죠. 일단 스피커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비교적 정확한 음질과 깨끗하고 타격감 좋은 저역을 맛볼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이게 양감이 부족한 저역이지 과도하게 부밍한 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깔끔한 저역을 좋아한다면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Q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앱에서 EQ를 좀 만져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색을 찾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서브아웃 단자가 있잖아요. 저역이 너무 아쉬우면 서브우퍼 연결하면 되겠죠. 설계할 때 이런 점을 좀 세부적으로 괜히 서브아웃 단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저역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이제 책상용 제품이라면 이 정도 저역이면 충분한 느낌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음질만 보고 가성비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4인치 우퍼를 쓴 에디파이어 MR4가 더 넓은 범위의 음악 장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LED 효과 충전기는 없죠. 만듦새도 좀 저렴하고요. 자, 참고로 블루투스 코덱은 SBC와 LDEC을 지원합니다. 고음질 음원을 LDEC을 지원하는 점은 장점이죠. 이 밤은 낯설지 않아. 자, 앱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돼요. 에디파이어 커넥트라는 앱이 있고 에디파이어 홈이라는 앱이 또 있는데 이거를 깔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에디파이어 커넥스라는 앱을 깔아야 합니다. 앱이 3개나 있어요. 에디파이어도 이제 회사 내부에 권력 투쟁이 좀 알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서별 이기주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품을 통해 이제 회사 사정도 엿볼 수 있으니까 신기하죠. 기즈모 채널의 장점입니다. 자, 앱을 통해서는 뭐 조명 효과, 제어, EQ 조절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디파이어 QR65는 가성비 높은 브랜드로 유명한 에디파이어가 내놓은 고가형 책상용 스피커입니다.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고요. 만듦새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RGB LED 효과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GAN 기술이라고 하죠. GAN 기술을 사용한
65W 충전 포트도 3개를 지원해서 책상 위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과 충전, 또 게이밍 감성, 조명 효과까지 챙기기 좋은 스피커죠. 음질은 책상이라는 공간에서 쓰기 좋은 적절한 음량과 오버하지 않은 이런 균형 잡힌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LED 효과나 충전 기능 등을 그저 구색 맞추기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두 기술 모두 완성도가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 에디파이어가 평소에 내놓는 스피커 가격보다는 가격이 몇 배가 더 올라 버렸죠.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리모컨 제공하지 않고요. 연결 포트 제공도 살짝 부족합니다. 조금 더 HDMI 정도 있었으면 좋을 뻔했네요. 가격도 책상 전용이라는 점, 그리고 에디파이어 브랜드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부담되는 가격이죠. 자, 리뷰는 끝났고요. 한때 이 중국산 제품은 이렇게 품질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중국산 제품들이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격이 그렇게 과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책상이 스피커 치고 40만 원대는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값은 아니잖아요. 비싼 가격. 어쨌든 아직은 그렇게 과하진 않아도 과하지 않은 가격의 높은 품질을 가진 중국산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데 국내 업체들한테는 좀 되게 힘든 순간들이 오고 있죠. 국내 업체들도 좀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재밌는 스피커 많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